프롤로그. 서울 강남의 한 저택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5월의 따스한 햇살이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아침, 김태주는 서재에서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5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단단한 체격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를 일군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회장님, 오늘 오후 2시에 가정부 면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서 최 과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태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택 정원에 장미꽃들이 만개해 있었죠. 문득 30년 전 그 여름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의 기억. 25살의 김태주는 아버지가 물려준 작은 건설회사를 키우기 위해 밤낮 없이 뛰어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무렵 운명처럼 만난 한 여자가 있었죠. 박은혜. 맑은 눈동자를 가진 여대생이었습니다. 긴 생머리가 바람에 날리던 모습, 수줍게 웃던 미소, 그리고 마지막 밤에 따뜻했던 체온까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김태준의 아버지가 사업 확장을 위해 정략 결혼을 강요했고, 은혜는 그 사실을 알고 조용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김태준이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고 그녀를 찾으러 갔을 때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죠. 그 후로 김태준은 결혼을 거부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수많은 여자들이 그에게 접근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은혜만이 있었습니다. 사업은 성공했지만 개인적인 삶은 공허했습니다. 운명적인 재회. 오후가 되자 면접 지원자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경험 많은 아주머니들이었죠. 김태주는 기계적으로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 지원자가 들어올 시간이 되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김태주는 고개를 들었다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30년 전 그 맑은 눈동자,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선,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애잔한 분위기까지. 안녕하세요. 박은혜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더 성숙해졌지만 여전히 따뜻한 그 목소리. 김태준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순간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이야. 하지만 은혜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죠. 그녀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 김태주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김태주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숨겨진 진실. 면접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부 경험이 있으신가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네. 지난 10년간 여러 집에서 일했습니다. 은혜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차분했습니다. 결혼은 하셨나요? 예전에 했었습니다. 지금은 혼자 딸을 키우고 있어요. 은혜는 최대한 담담하게 답했지만 딸 얘기를 할 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김태준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딸이 있으시군요. 몇 살인가요? 29살입니다. 29살. 그것은 그들이 헤어진 후 정확히 9개월 뒤에 태어났을 나이였습니다. 김태준의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감정이 치밀어 올랐지만 섣불리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면접은 계속되었습니다. 요리 솜씨, 청소 능력, 근무 시간 등 일반적인 질문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어디서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기억나지 않으세요?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혜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김태준은 실망스러웠지만 더 이상 추궁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그 미소, 심지어 말할 때 살짝 고개를 기울이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언제부터 일할 수 있으신가요? 내일부터라도 가능합니다. 은혜는 사실 이 일이 절실했습니다. 딸 지민이 직장을 구하지 못해 당분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좋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출근해주세요. 김태준은 즉석에서 결정했습니다. 첫 출근. 다음날 아침 7시 은혜는 김태준의 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대한 철문과 잘 가꿔진 정원을 보며 새삼 그의 성공을 실감했습니다. 김태준은 은혜에게 집안을 구석구석 보여주었습니다. 거실, 주방, 서재, 그리고 2층의 침실들까지. 저택은 정말 넓었습니다. 평소에 손님이 자주 오시나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거의 혼자 지냅니다. 김태준의 답변에는 어딘지 쓸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은혜는 주방으로 향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김태준은 은혜가 요리하는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봤습니다. 예전에도 그녀는 요리를 잘했죠. 집중할 때 입술을 살짝 깨무는 습관은 여전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은혜가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김태준은 젓가락을 들고 한 입 맛봤습니다.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 정확히 30년 전 은혜가 해주던 그 맛이었습니다. 맛있습니다. 김태준은 짧게 대답했지만 가슴속은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 그때의 은혜라고. 식사 중에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대학교는 어디를 나오셨어요? 은혜의 손이 살짝 멈췄습니다. 연세대학교 국문과입니다. 바로 그때 은혜가 다니던 학교와 전공이었습니다. 김태준의 확신은 더욱 커졌습니다. 발견된 사진. 오후가 되자 은혜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서재에서 먼지를 털던 중 책장 사이에 끼워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꺼내본 순간 은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자신과 김태준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찍었던 그 사진. 김태준이 아직도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 사진. 뒤에서 김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는 황급히 사진을 제자리에 꽂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김태준이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 기억나시나요? 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기억이. 은혜가 얼버무렸습니다. 은혜야. 김태준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은혜는 급히 서재를 나가려 했습니다. 은혜야, 잠깐만. 김태준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은혜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내용물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갑, 열쇠, 그리고 지민의 사진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진실의 순간. 김태준은 그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29살의 아름다운 여성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김태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의 눈썹, 코, 입 모양이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이 아이가 당신 딸이라고 했죠. 김태준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은혜는 재빨리 사진을 빼앗으려 했지만 김태준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29살이라고 했죠. 우리가 헤어진 게 30년 전이고. 그만해요. 은혜가 소리쳤습니다. 사진 돌려주세요. 하지만 김태준은 사진을 놓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민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볼수록 확신이 섰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은혜야. 김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이지? 은혜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만 주르륵 흘러내렸죠. 30년간 지켜온 비밀이 이렇게 허무하게 드러날 줄이야. 대답해줘, 은혜야. 제발. 아니에요.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김태준은 믿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표정, 그녀의 눈물, 모든 것이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은혜야, 나는 알 권리가 있어. 김태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은혜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예고 없는 방문. 다음날 오전 은혜가 청소를 하고 있을 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어머, 지민아. 은혜가 깜짝 놀랐습니다. 딸 지민이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엄마, 깜짝 방문. 어떤 집에서 일하시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은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지민아, 갑자기 오면 안 된다고 했잖아. 빨리 돌아가. 그때 서재에서 나온 김태준과 지민이 마주쳤습니다. 김태준은 지민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는 건 완전히 달랐거든요.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여기서 일하고 있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지민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김태준은 한참 동안 지민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뛰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들어와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김태준이 간신히 말했습니다. 거실에 앉은 지민을 바라보며 김태준은 온갖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아직 구직 중이에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요즘 취업이 어려워서요. 김태준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딸이 취업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니. 우리 회사에서도 신입사원을 뽑고 있는데. 김태준이 말하려던 순간 은혜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지민아, 이제 가야지. 시간이 늦었어. 잠깐만요. 혹시 아버지는? 김태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죠. 지민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김태준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은혜가 지민에게 아버지가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폭로. 며칠 후 김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민을 본 후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은혜야, 우리 진솔하게 얘기해보자. 할 얘기 없어요. 지민이를 봤잖아.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그 아이 눈을 보는 순간 확신했어. 내 핏줄이라는 걸. 착각이에요. 그만해, 은혜야. 왜 자꾸 거짓말을 해? 은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다 보니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민이 다시 찾아왔고 김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민씨, 당신의 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는데요. 정말 돌아가신 걸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태준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지민아. 김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지민이 어리둥절해 했습니다. 30년 전에 내 엄마와 사랑했어. 그리고 너는 그때 생긴 우리의 딸이야. 지민은 김태준과 은혜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은혜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30년간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고백과 화해. 지민의 울음소리가 저택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지민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하며 30년을 살았다고요. 지민아, 나도 미안해. 내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김태준도 말했습니다. 알았다면 뭐요? 정말 저를 받아주셨을까요? 너는 내 딸이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지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기에는. 알겠어. 시간을 가져. 김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아, 한 가지만 기억해줘. 나는 정말로 내 아버지가 되고 싶어. 늦었지만 말이야. 며칠 후 지민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생각해봤어요. 지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알고 싶어요.
늦었지만 말이에요. 정말이야?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알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엄마도 용서해주세요. 당연하지. 내 엄마는 너를 잘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한 거야. 에필로그. 그 후로 지민은 가끔씩 김태준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까워졌습니다. 몇 달 후 김태준은 은혜에게 연락했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 다시 만난 두 사람은 예전처럼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 은혜야. 지민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줘서. 저야말로 미안해요. 30년간 아버지의 권리를 빼앗아서.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또 김태준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민이를 위해서라도 그래야겠죠. 1년 후 세 사람은 정말 가족이 되었습니다. 김태준과 은혜는 결혼했고 지민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며 새로운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김태준은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30년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